자, 연속해서 세 번째 시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죠. 이제 끝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델도 만들었고 도표도 만들었고 꾸미는 것도 해봤어요. 3-1 모델과 바꾼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돌리면 될까요? 돌리면 될까요? 처음에도 우리가 처음에 확인하면 제일 좋다고 했고, 제가 마지막에도 확인하면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살짝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run 셋업이죠. 셋업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행 조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레나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실행 조건을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run setup 메뉴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eplication parameter, array size, arena visual designer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탭은 replication parameter입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예요. 프로젝트 매개 변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프로젝트 타이틀과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시간들 그리고 분석가 이름들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플리케이션 파라미터랑 프로젝트 파라미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프로젝트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분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해두셔야 다른 사람들이 뭐 변경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분이 분석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자 이름과 여러분들 프로젝트 타이틀을 수집하게 됩니다. 통계량 영역에서도 이게 수집돼서 이름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과 영어로 프로젝트 타이틀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 디스크리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적을 수 있고요. 요거는 그런 라인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설명, 여기는 내 이름, 여기는 프로젝트 타이틀,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라미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떠한 통계량을 수집하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거 통계량 수집할 거니까 이거는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 안 된 게 있죠? 뭐 다른 거 모르는 건 여러분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준 것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차차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설정을 줬어요. 그러면 스태틱스 컬렉션, 통계량 컬렉션에서도 이게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거 안 준 거 한번 확인해 보죠. 대기행렬 우리가 확인했죠. 대기행렬 확인했단 말이죠. 엔티티 확인했죠. 프로세스 왜 꺼져 있죠? 프로세스 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집 통계량의 디폴트 값을 프로세스 값을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보고 싶은 통계량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여기 리포트에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소스 우리가 줬죠. 그 다음 스테이션 우리가 준 적 없죠. 액티브 어레아, 탱스 이런 것들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일단. 그리고 이걸 보는 기본적으로 툴에 가보시면 옵션이 있죠.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라미터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정을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나서 런 셋업에서 보시면 다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통계량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 통계량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시끄러워서 창문을 좀 닫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이름 설정은 끝났고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런 셋업에서 설정해 주셔야 됐던 거 있었죠? 리플리케이션 파라미터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Number of replication 한 번 돌린다. 그리고 시작 시간과 날짜 같이 지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대기 행렬 처음에 하기 위해서 몸푸는 시간이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replication length는 몇 분이었죠? 20분이었죠. hour 됐네요. minute, second 됐네요. minutes로. hour per day는 뭐 지금은 20분을 돌릴 거기 때문에 거두실 필요 없고 minute 해주시고, 혹시나 컨디션 혹시나 여러분들이 종료 컨디션을 주겠다고 하시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설정이 끝났어요. 설정 다 줬어요.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설정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바로 고? 아닙니다. 체크 모델 해보세요. No error or warning in model. 에러나 원인이 없다. 없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자, 값들 해석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 값들이 같은지, 그리고 나가는 값이 같은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책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것들, 작업하고 있는 것들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들이 준 애니메이션 지금 작업하고 있죠. 부품이 파란색 볼로 우리가 줬기 때문에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모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판단 되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정할 수 있는 건, 이게 나중에 큰 모델일 때 이렇게 색이 단순하게 있을 수 있을 때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 여러분들이 도움 되실 만한 기능인데요. 네임 뷰 지정이고요. 뷰 탭에서 네임 뷰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네임 뷰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임 뷰를 핫키로 하나씩 주는 거죠. 그리고 F는 뭐 파트, 부품, 그리고 수정해서 핫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네임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핫키 쓰는 거 지금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네임 뷰 기능은 여러분들이 모델이 커졌을 때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한번 돌려봤어요. 대단해요. 이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대경렬이 몇 번까지 길어졌구나, 몇 개까지 길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몇 번까지 사용됐구나 까지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안 바꿨네, 큐랭스를.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나간 개수, 지금 있는 개수, 들어오는 개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모델을 전체 결론적인 모델도 보실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 값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레나가 화일이 크다 보니까 저도 꺼졌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1 모델은 진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실 수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델 우리 하나 한 거잖아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품 들어와서 작업 하나를 모델화한 거예요. 모듈 사용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작업 전체를 모듈 다 넣어가지고 모델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1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불로 제가 길게 두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해야 되고 왜 이게 순간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엔티티 지정했으니까 엔티티 데이터 모듈로 가서 엔티티 데이터 모듈에 대한 이미지 설정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로 가서 프로세스 제정하는 게 여러가지 많은데 대기행렬 시즈 딜레이 리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대기행렬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시즈 딜레이 리리즈가 생겼으니 뭐가 생겼습니까? 프로세스에서 뭔 자원 정의를 했죠? 자원 정의를 했죠. 자원 정의를 하니 어떤 자원 정의죠? 드릴 프레스가 이런 자원이 있다는 거. 그 자원 정의를 하니 리소스가 생겼고, 그 리소스를 다시 정의를 하고 어디로 간다? 나가는 모델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순서도 이제 조금은 이 느낌이 오시죠? 네, 좋습니다. 모르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카톡 있고 메일 있고 다 있는데 안 보내면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모델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모델은 우리가 직렬 처리 시스템과 범용 처리 시스템일 때 어떤 게 좋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어떤 게 더 좋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여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원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 상급자예요.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여러 일을 해야 돼요. 시스템 내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아니면 페이퍼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페이퍼 체크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도 지어야 되고. 그때 각각의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게 각각 임무를 줘서 좋은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해서 범용적으로 업무를 만드는 게 좋을지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학문도 있죠. 근데 진짜로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소리가 너무 크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모델은 우리 책 106페이지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책이 없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세팅 값들이 다 책에 다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논문에 있었던 모델이고 이 아레나 모델 3-1을 활용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모델로도 완성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해도 가능할 만큼 정확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따라 우리가 전용 시스템이 좋을지 범용 시스템이 좋을지 이 말인가요? 전용 전문가 하나 업무의 전문가 하나를 키우는 거고, 범용 모든 사람이 다 그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키울 것인지 예요.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를 4명을 키우는 거랑 범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느 게 더 좋은지 확인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업무의 단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능수도를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개월이란 시간, 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치, 뭐 힘 이런 거 다 쓸 거예요. 그럼 각각 확인한다? 다른 팀으로 확인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은 팀으로 범용도 해보고 직렬도 해보는 거잖아요. 전용. 그럼 어느 게 더 좋은지 시간 확인해보고, 아 이게 더 좋구나. 총 얼마 걸려요? 그냥 딱 생각해도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할 줄 안다. 아 대표님, 제가 시뮬레이션 할 줄 아니까 이 시스템은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지원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주십시오. 뭐 3일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스템화 해가지고 모델 돌려서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신청자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한글로 읽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자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뭐냐면 대출 신청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대출 신청 사무실.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하러 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각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있고 그 단계를 전문화 시킬 건지 전용시킬 건지 범용시킬 건지 고민하는 거예요. 대출 신청 사무실이에요. 여러분들 대출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신용도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거는 뭐 업무 범위를 보는 거예요. 신용도 체크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신용도 체크. 두 번째, 대출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대출 금액 결정. 이게 프라이스 론이라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대출금 지급이에요. 그게 이제 대출 신청 도착부터 대출 신청 완료까지 나오는 거죠. 4단계로 돼 있어요. 자, 이 4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 대출 신청 사무실이 신청자들은 평균 1.25시간 간격의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합니다. 자, 벌써 문제 한 개 나왔어요. 이거 어디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청자들은 평균 1.25시간 간격의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합니다. 첫 신청자는 시각 0에 도착합니다. 각 대출 신청자는 4단계를 모두 다 거쳐야 되고요.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은 신용도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간은 걸리지만 모두 통과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대출 금액의 결정, 마지막으로 대출금 지급의 단계로 될 거고요. 각 신청자들에 대해서 이 4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뭐 갑자기 신용도 체크하고 대출 금액 결정으로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각 단계 소요 시간, 신용도 체크는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 대출 계약서 작성은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계나 도착 프로세스는 그냥 독립적이에요. 다른 단계 그리고 뭐 나가는 거 도착하는 거 이거는 독립적이란 겁니다. 초기 시스템은 누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작업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유효 상태, 우리 아이돌 상태 있죠. 그림에서도 표현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유효 상태예요. 그리고 시작 땡 하면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업무가 열리면 시작되듯이. 그리고 우리는 총 160시간 약 한 달 동안 실험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개체 수와 시타 조건 이런 것들은 다른 것 조건은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출력 성과 촉도는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 이겁니다. 처리적인 신청자 수의 평균값과 최대값. 왜냐면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 처리 중인 신청자의 수의 평균값과 최대값, 내가 의사 결정자의 입장으로서는 병렬인지 좋은지 법령이 좋은지 직렬이 좋은지는 얘네들이 많이 신청자를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중인 신청자 수의 평균값과 최대값, 그리고 신청자가 도착할 때까지, 도착부터 떠날 때까지 시스템 안에서 보낸 시간의 평균값과 최대값, 우리 일을 한번 쫙 다 총 평균 1시간, 평균 지수 1시간 분포를 따르는데 각 단계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얘가 얼만큼 우리 시스템 안에서 시간을 보냈는지의 평균과 최대값을 보자는 거죠. 이걸 왜 보겠어요? 이 일에 들어와서 얼만큼 오래 걸렸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어 있는지, 전문화 시켜서 빨리 처리되는 게 좋은 건지, 법령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이걸 4단계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보자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조건 꼭 적어두세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지, 이 조건들이 뭘 봐야 될지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조건을 뭘 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음 처리 단계가 시작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은 뭐죠? 대기 행렬이죠. 이 대기 행렬에서 대기하는 시간 포함한다는 거예요. 4명의 직원은 알피, 베티, 척, 도리스입니다. 이름은 그냥 알피, 베티, 척, 도리스예요. 가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모든 단계를 똑같이 얻은 처리 단계도 담당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설을 잡고 가는 거죠. 이 알피, 베티, 척, 도리스는 모든 단계 다 할 수 있어요. 신용 체크, 대출 신청 계약서 작성, 대출 금액의 결정, 대출 지급 단계를 모두 다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각각 단계를 따로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죠.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직렬로 신청은 뭐 RP가 주고, 계약서 작성은 베티가 주고, 금액 결정은 척이 하고, 대출금 지급은 도리스가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이렇게 쭉 써가지고 RP, 베티, 척, 도리스 써가지고 사람 오는 순간마다 RP 보내고 베티 보내고 척 보내고 도리스 해가지고 한 번에 RP가 체크, 계약서 작성, 금액 결정, 지급까지 하는 건 좋은 건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분배할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3-2 모델은 직렬 모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직렬 모델을 쭉 해보고 RP에게는 RP죠. RP에게는 뭐 준다? 신용도 체크만 하라.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신용도 체크 전문가. 두 번째에게는 베티에게는 모든 계약서를 준비하라. 대출 계약서 작성해서 모든 계약서. 척에게는 대출금의 결정을 하라. 도리스에게는 모든 대출금 지급을 맡겨라. 된 거죠. 그래서 대출 신청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RP한테 가서 신용도 체크를 받고
베티한테 가서 뭐래요? 계약서를 준비하고 척한테 가서 대출 금액을 결정하고 도리스한테 가서 대출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그림 자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라인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쭉. 자, 한번 봅시다. 지금은 이게 모델이긴 해요. 사실 모델 보시면 몇 명의 신청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신청자란 우리가 개체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개체. 그래서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될 거고 대기 신청자가 몇 명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아레나 모델이라고 치면 블랙볼로 엔티티를 개체해서 정의했어요. 그럼 블랙볼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리고 RP는 어때요? 작업 중이지만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가 있어요? 없죠. 베티는 어때요? 놀고 있죠. 왜냐면 대기 신청자도 없고 자기의 일이 끝났으니까. 척은 어때요? 작업 중이에요. 그리고 신청자가 몇 명 기다리고 있어요? 5명 기다리고 있죠. 도리스는 어때요? 작업 중이죠. 4명의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모든 대기 행렬은 FIFO 선입 선출로 갈 겁니다. 뒤에 온 사람이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줄 서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베티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척이나 도리스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잡는 거죠.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3-2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작업 전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트 모델 설정과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디스포즈, 엔티티 픽처, 리소스, 큐, 동쪽 도표, 런 셋업에서 뭘 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결과치를 보자고 했죠. 처리적인 총 신청자 수,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보낸 시간, 평균값과 최대값, 소요한 시간과 평균값과 최대값, 이런 값들을 우리가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3-3 모델로 우리가 같이 확인해서 볼 거란 말이죠. 3-3 모델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통합된 범용 작업이에요. 범용 작업. 작업을 일반화하거나 통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원이 한 번에 한 신청자의 4단계를 다 처리하는 겁니다. 4명의 직원 앞에서 대기 행렬을 하나씩 모아서 볼 거고요. 신청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기다리면서 허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각 단계당 평균 지수본 1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4단계가 한 번에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그림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제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시면 12명의 처리 중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맞죠? 12명의 신청자가 처리 중에 있어요. 베티는 작업 중이에요. 아까는 어땠어요? 베티는 쉬고 있었죠? 베티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쉬고 있어서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총 신천자 수는 9명이에요. 아니라 8명이에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게 좋은 모델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결과만 보면 대기행렬을 아까보다 한 명이 줄었어요. 총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가 한 명이 줄었다는 거죠. 아까 길게 한 거보다 직렬보다 백렬로 했을 때. 하지만 각각의 결과값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3-2와 3-3의 모델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결과값을 살펴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게 나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어 볼 겁니다.